이 방송은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간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나요?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깨어있고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순간 또 한숨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깊은 치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과 진료실에서 중장년과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깬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얼굴보다 먼저 손을 살핍니다. 손끝이 차갑고 마디가 굳어 있으면 대개 몸속 균형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 균형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그네슘을 근육의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신경과 수면, 심장 리듬, 에너지 대사까지 넓게 관여하는 몸의 조율자에 가깝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은 악보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어떤 악기는 너무 빠르고 어떤 악기는 너무 느려. 전체 박자가 흐트러지고 낮에는 쉽게 지치며 밤에는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근육은 뻣뻣하며 마음은 계속 깨어있는 듯 불안해집니다. 오늘 저는 마그네슘을 몸의 리듬에 맞게 똑똑하게 섭취하는 법을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밀리그램이냐를 넘어서 언제, 어떤 형태로, 무엇과 함께, 어떤 습관 속에서 드셔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면과 근육 경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1, 2주 내에 수면의 깊이와 새벽 경련의 빈도에서 작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젊을 때는 더 빠르고 더 많이가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중년 이후의 몸은 너무 빠른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속도를 조용히 낮추는 브레이크이자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위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스위치를 언제, 어떻게 켤 것인가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비슷한 표정을 만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몸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느낌. 열을 식혀야 하는 시간인데 마음과 근육이 동시에 각성 상태로 남아있는 얼굴입니다. 어느 날 여든을 앞둔 환자분이 조심스레 제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드는 것 같은데 새벽 2시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눈이 번쩍 뜨인다고요. 그 순간 아픈 곳을 손으로 감싸주고 숨을 멈춘 채 버티다 겨우 풀리면 다시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 한 컵을 건네며 오늘 하루의 일과를 차근히 여쭈었습니다. 물은 얼마나 드셨는지, 커피는 몇 잔이었는지, 저녁은 몇 시였는지, 밤의 불빛은 어느 정도였는지. 대답은 익숙했습니다. 물은 많이 못 마셨고, 오후 늦게 커피를 한 잔 더 마셨고, 저녁은 9시 가까이 국물 많은 찌개를 드셨고, 잠들기 전까지 TV 불빛을 켜둔 채 시간을 보냈다고요. 몸은 쉬고 싶었지만 신호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아리 근육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했고 근육은 단단했으며 발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발목이 미세하게 긴장해 있었고 발끝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신경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스스로 풀리지 못해 밤에 경직이 반복됩니다. 저는 그분의 하루에
작은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카페인을 끊고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국물에 소금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는 화면 밝기를 절반 이하로 낮추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벽을 짚고 종아리를 천천히 늘리는 동작을 2번만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보충제는 위에 부담이 적은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저녁 식사 후 반 컵의 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잠든 시각, 깬 횟수, 경련의 강도, 아침의 개운함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두셨더군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각성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경련의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는 약의 기적이 아니라 리듬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같은 시기 70대 초반의 남성 한 분은 다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자는 시간은 긴데 아침이 전혀 상쾌하지 않다고요. 그는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고 저녁 늦게 짠 국물을 즐겼으며 잠들기 전 맥주 한 캔을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알코올은 잠을 빨리 오게 하는 듯 하지만 새벽에 몸을 깨우는 강력한 이뇨 신호가 되어 밤에 수분과 미네랄을 빼앗습니다. 저는 그분께 보리차로 물을 나누어 마시게 하고 밤에 국물과 술을 줄이며 해조류와 잎채소를 한 접시 더 넣도록 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낮에 피로를 덜어주는 말레이트 형태를 점심 이후 소량으로 저녁에는 글리시네이트로 이어 붙였습니다. 2주 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같은 문장을 건넸습니다. 몸은 숫자보다 리듬으로 회복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근육 경련과 불면은 근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박자가 엇나간 결과입니다. 카페인과 빛, 소금과 물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마그네슘은 조용히 고갈되고 신경은 밤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의 첫걸음은 언제나 리듬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불을 낮추고 같은 시간에 몸을 눕히고 같은 시간에 호흡을 길게 내쉬는 습관. 그 틀 안에 마그네슘을 작고 안전하게 배치하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배워갑니다. 사람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물 한 컵이 하루의 긴장을 씻고 가벼운 스트레칭이 근육의 문을 열며 미지근한 빛이 뇌의 스위치를 조용히 내립니다. 이제 왜 마그네슘이 밤의 깊이를 바꾸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수축과 이완, 신경의 점화와 진정, 심장의 박동과 체온의 곡선까지 마그네슘이 어디서 어떤 손놀림을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밤의 깊이를 바꾸는 이유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전류의 언어로 대화합니다. 신경에 불이 켜지면 근육은 수축하고 불이 꺼지면 이완합니다. 낮에는 켜는 시간이 길고 밤에는 끄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길어지고 카페인이 겹치면 불은 계속 켜진 채로 남습니다. 마그네슘은 이때 스위치를 천천히 내려주는 손입니다. 신경 말단에서 칼슘 통로가 과하게 열리면 점화가 이어지고 근육은 굳어갑니다. 마그네슘은 이 통로를 눌러 과열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충분하면 같은 자극에도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수면의 문이 열릴 때는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고 뇌파가 낮아집니다. 마그네슘은 효소의 손이 되어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만들어지도록 돕고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기울게 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내쉴 때 심장 박동이 한 박자 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그네슘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리듬을 받쳐줍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분들은 이 완만한 곡선이
중간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전류가 꺼지지 않은 채 다시 켜지고 또 켜집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지면 이 곡선은 다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근육에서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칼슘은 수축의 페달이고 마그네슘은 이완의 페달입니다. 낮에 많이 걷고 오래 앉아 있었던 다리는 밤이 되면 미세한 경직을 품고 누워 있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페달을 떼도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발바닥은 웅크리고 종아리는 저절로 움찔하고 허벅지 안쪽은 당깁니다. 잠결에 찾아오는 그 쥐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과열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신호를 내려놓게 합니다. 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장은 하루 내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전류의 미세한 차이에 민감합니다.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얕은 숨이 잦아지는 분들은 긴장 신호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세포의 전류 균형을 맞추어 박동이 고르게 흐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용량을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더 필요할까요? 위산이 줄어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는 떨어집니다. 장의 움직임이 떤떠지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뇨제와 위산 억제제 같은 약이 겹치면 배출이 더 빨라집니다. 낮에 갈증을 미루고 짠 국물을 즐기면 전해질의 균형은 더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혈액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밤의 신호는 이미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회로도 살펴봅니다. 걱정이 길어지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뇌는 경계 모드로 머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이 회로의 악순환을 끊을 시간이 생깁니다. 숨을 내쉴 때 어깨가 내려가고 시선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생각의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마그네슘은 마음을 잠재우는 약이 아니라 신경이 쉬는 시간을 되돌려주는 조율사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점화를 돕고 밤에는 소동을 돕는 것. 수축과 이완의 페달을 균형 있게 밟게 하는 것. 과열된 생각과 근육의 긴장을 한 박자 낮추는 것. 이것이 마그네슘의 본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숫자보다 패턴입니다. 하루에 언제 들어오고 무엇과 함께 들어오며 어떤 빛과 어떤 호흡 속에서 자리 잡는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선택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의 편한 형태를 고르는 법, 위가 편한 용량을 찾는 과정, 그리고 수면과 경련 목적에 맞춘 시간 배치까지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고를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내 위장에 편하고 밤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무엇인가요? 이름은 같아도 몸속에서의 손놀림은 다릅니다. 어떤 물질과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흡수 속도와 위장 자극 정도가 달라지고 체감의 결도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먼저 위의 예민함을 확인한 뒤 형태를 정합니다. 잠을 돋고 위에 부담이 적어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리시네이트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흡수가 부드럽고 속이 편안해 저녁 복용에 어울립니다. 마음이 예민하고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께 조용히 다가가는 형태입니다. 시트레이트는 흡수가 빠르지만 장을 자극해 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잦은 분께는 이점이 있으나 설사 성향이라면 다른 형태가 낫습니다. 옥사이드는 약국에서 흔하고 가격이 부담이 적지만 체내 이용률이 낮습니다. 장 안에서 물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낮에 피로가 유독 심하고 오후 집중이 쉽게 흐트러지는 분은 말레이트를 소량 배치하면 좋습니다. 심장박동이 예민한 분은 타우레이트에 관심을 갖지만
용량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머리가 과열되어 생각이 멈추지 않는 분은 트레오네이트를 찾기도 하지만 가격이 높고 체감의 개인차가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싼 이름이 아니라 내 위장이 편하고 습관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용량은 원소 기준으로 하루 200, 350mg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언제나 반에서 시작해 반을 남겨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주는 절반으로 시작하고 몸의 표정을 보며 둘째 주에 천천히 조정하세요. 속이 약한 분은 식사와 함께 물로 천천히 삼키고 공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시점은 보통 저녁이 맞지만 새벽 경련이 잦은 분은 잠들기 30분 전으로 조금 당겨보세요. 낮에 긴장과 어깨 결림이 심하면 점심 이후 소량을 더하되 총량은 정해진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둘로 나누면 흡수는 부드럽고 위의 자극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아침백 150mg, 저녁 150mg, 100mg 배치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함께 두어야 할 간격도 있습니다. 칼슘, 철분, 아연 보충제와는 통로가 겹치므로 최소 2시간의 거리를 두세요. 커피, 진한 차, 탄산음료는 흡수를 방해하므로 전후 1시간은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 중 특정 계열, 갑상선 약,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면 역시 2시간 간격이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나 심장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시작 전 반드시 주치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혹시 부작용이 두려우신가요? 가장 흔한 몸의 신호는 물근병과 복부 불편감입니다. 이때는 공복을 피하고 용량을 줄이거나 나누어 드시고 시트레이트에서 글리시네이트로 바꾸면 대개 3일 안에 잦아듭니다. 반대로 아무 느낌이 없다고 속도를 올리면 오히려 체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잠은 큰 파도보다 잔물결에 더 잘 반응합니다. 작게, 오래가 정답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을까요? 바나나, 아몬드, 호두,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은 흡수를 거들고 짠 국물과 밤늦은 간식은 배출을 재촉합니다.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을 낮추고 조명을 한 단계 덜어내면 마그네슘의 진정 신호가 뇌까지 닿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입니다. 하루 종일 컵으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야말로 밤의 경련을 줄이는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가 편한 형태를 고르고 반 용량으로 시작해 일주일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둘로 나누고 간격을 지키며 물과 빛과 호흡으로 받쳐주는 것. 마그네슘은 약처럼 즉각적인 드라마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리듬을 되돌려 서서히 깊이를 선물합니다. 이제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언제 입에 넣느냐에 따라 몸의 대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시간의 광택을 타는 성분입니다. 수면이 목적이라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서서히 안정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잠들기 1시간 전 조용히 들어가는 편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공복에 훅 떨어뜨리듯 넣으면 위가 놀랄 수 있으니 한 모금의 물과 가벼운 음식 뒤에 천천히 삼키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종아리가 자주 당기는 분이라면 시간을 조금 더 당겨 잠자리로 들어가기 30분 전이 좋습니다. 이때는 밝은 화면을 멀리하고 조명을 한 단계 낮추어 뇌가 밤의 신호를 받아들이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낮에 어깨가 잔뜩 굽고 집중이 뚝 끊기는 분은 점심 이후 소량을 배치해 오후의 긴장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 들어간 마그네슘이 밤의 졸음을 앞당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니 몸의 표정을 보며 시간을 미세하게 움직여 보십시오. 마그네슘은 무엇과 함께 들어오느냐에도 성질을 조금 바꿉니다. 바나나 한 토막과 두부 한 조각, 시금치 한 줌과 견과,
약간은 흡수의 문을 잘 열어줍니다. 반대로 짠 국물과 밤늦은 인스턴트, 진한 커피와 탄산은 배출을 재촉해 체감 해결을 거칠게 만듭니다. 커피와는 전후 1시간 거리,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보충제와는 통로가 겹치므로 최소 2시간 간격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감의 시계는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한 번 줄고 경련의 강도가 반걸음 낮아지며 아침의 무게가 살짝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약효의 폭발이 아니라 생활의 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신호이므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잠든 시각과 깬 횟수, 복용 시간과 용량, 물 마신 컵수를 줄로 그어 보십시오. 사흘은 잡음이 많고 일주일은 경향이 보이며 2주일이면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몸을 돕는 사소한 단서들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낮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 빛을 들이고 걷는 동안 종아리를 길게 펴주고 물은 컵으로 나누어 마시며 저녁에는 식사를 서두르지 않되 너무 늦추지도 않고 조명을 누그러뜨려 마음의 속도를 반박자 낮춥니다. 그 틀 안에서 마그네슘이 제때 들어오면 신경의 불빛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근육의 경직이 풀리며 잠의 문이 덜컥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닫힙니다. 혹시 복용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이 묽어졌다면 공복을 피하고 용량을 반으로 줄여 같은 총량을 둘로 나누어 보십시오. 위가 예민한 분은 글리시네이트처럼 부드러운 형태를 저녁 식사 1시간 뒤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불편이 잦아듭니다. 반대로 아무 느낌이 없어도 성급히 양을 올리지 마세요. 잠은 큰 파도보다 잔물결에 잘 반응합니다. 작게, 오래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타이밍의 윤곽을 얻었습니다. 남은 일은 하루라는 캔버스에 아침, 낮, 저녁의 자리를 정교하게 칠해 넣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일정으로 옮겨 앉힐 수 있도록 기상부터 취침까지 이어지는 루틴의 길을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시간표 위에 마그네슘을 어떻게 앉혀야 하는지, 아침과 낮, 그리고 저녁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첫 박자를 정하는 순간입니다. 눈을 뜨면 커튼을 젖히고 빛을 얼굴에 스며들게 하세요. 빛은 뇌의 시계를 낮으로 돌려 저녁에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오도록 밑그림을 그립니다.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어깨를 둥글게 돌려 굳은 근육을 깨웁니다. 손끝이 차다면 손목을 문질러 혈류를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아침 식사는 1시간 안에 간단히 하되 단백질, 잎채소, 통곡의 균형을 맞추세요. 커피는 식후 1시간 뒤로 미루면 마그네슘 흡수에 방해가 줄어듭니다. 호흡은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두세 번만 반복해도 신경의 속도가 한 박자 내려앉습니다. 낮은 과열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점심을 마치고 10분만 걸어도 종아리의 미세한 경직이 풀리고 오후에 집중이 되살아납니다. 오후 2시 전후로 졸림이 몰려오면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고르세요. 카페인의 급경사는 밤의 곡선을 깨뜨립니다. 어깨가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울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고 다리를 뒤로 뻗은 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30초 동안 길게 호흡하세요. 혈류가 돌아오면 신경의 잡음이 줄어듭니다. 낮에 긴장을 덜기 위해 소량의 마그네슘을 쓰고 싶다면 말레이트 같은 형태를 점심 후 100-150mg 정도로 가볍게 배치해 보세요. 단, 저녁 숙면용 용량과 합쳐 총량이 350mg를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커피와 보충제는 전후 1시간 거리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은 전원을 서서히 끄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음식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세요.
식후 1시간쯤 지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킵니다. 위가 예민한 분은 소량의 간식과 함께 드시면 편합니다. 조명은 한 단계 낮추고 화면은 멀리 두세요. 소파에서 곧장 눕지 말고 집안을 5분만 천천히 걸어 소화를 돕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기 30분 전에는 종아리와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내딛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복식 호흡과 함께 좌우 2세트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으로 원을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놓으며 호흡을 맞추면 밤의 경직이 미리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낮추고 침대에 누워 손 한쪽은 가슴에 한쪽은 배 위에 올린 채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번 반복하세요. 심박이 고르게 흐르고 눈꺼풀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새벽에 쥐가 잘 나는 분은 시간 조정을 권합니다. 마그네슘을 잠자리 전 30분으로 옮기고 스트레칭 시간을 한 세트 늘려보세요. 밤에 설사 성향이 있다면 복용을 1시간 앞당기고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낮 동안 컵으로 나누어 마시고 저녁에는 과한 수분을 피하세요. 짠 국물과 늦은 간식은 새벽 탈수와 미네랄 불균형을 키우니 일찍 마감해 주세요. 이 루틴을 기록과 함께 붙들면 몸은 빠르게 배웁니다. 잠든 시각과 깬 횟수, 복용 시간을 같은 줄에 적어보세요. 사흘은 잡음이 많고 일주일은 경향이 보이며 2주일이면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새벽에 침묵이 길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약의 폭발이 아니라 리듬의 귀환입니다.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심장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시작 전 반드시 상담이 먼저입니다. 항생제 갑상선 약, 골다공증 약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속이 놀라면 용량을 줄여 나누어 드시고 시트레이트에서 글리시네이트로 전환하면은 대개 3일 안에 불편이 누그러집니다. 이제 음식과 움직임으로 마그네슘의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충제의 절반은 식탁이 대신할 수 있고 스트레칭은 그 길을 넓혀주는 조용한 삽입니다. 일주일을 한 바퀴 돌며 핵심 재료만 지켜도 몸의 전류는 부드러워집니다. 월요일, 시금치를 살짝 데쳐 달걀과 함께 접시에 올리고 점심엔 두부를 구워 소금을 아껴 드세요. 저녁에는 미역국과 생선 한 토막으로 마무리합니다. 화요일, 귀리죽을 두유로 부드럽게 끓여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엔 채소를 넉넉히 넣은 비빔밥으로 소금을 줄입니다. 저녁엔 데친 브로콜리와 닭가슴살을 가볍게 씹어주세요. 수요일, 검은 콩밥 한 공기로 기초를 세우고 점심엔 나물 2-3가지로 접시의 절반을 채웁니다. 저녁엔 따뜻한 두부 전골로 몸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목요일, 요거트에 아몬드와 바나나를 얹어 단맛을 과하지 않게 두세요. 점심엔 버섯을 넉넉히 볶아 곡물과 섞고 저녁엔 연어와 시금치 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금요일, 고구마와 두유로 단순하게 출발하고 점심엔 보리밥과 다시마 무침을 곁들여 씹는 리듬을 천천히 낮춥니다.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되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 드세요. 토요일, 현미로 김밥을 말 때 참깨를 솔솔 뿌려 한 줄만 즐기고 저녁엔 오징어와 채소를 기름 적게 볶아 한 접시로 마감합니다. 일요일, 견과류 한 줌 부위와 사과 반 개로 가볍게 시작하고 점심엔 소고기를 과하지 않게 얹은 채소 접시로 균형을 맞추세요. 저녁엔 생선구이와 다시마국으로 일주일을 닫습니다. 라면, 햄,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미루고 밤늦은 국물과 탄산은 불빛을 세우니 가능하면 낮으로 옮기세요. 하루의 물은 컵으로 나누어 마시되 저녁엔 과하지 않게 마감합니다.
움직임은 더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벽을 마주보고 한 발을 뒤로 길게 내딛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숨을 내쉴 때 종아리가 길어지도록 30초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한 세트를 더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 놓는 동안 복식 호흡을 이어가면 장심이 풀리며 장단지가 촘촘하게 이완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으로 큰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고 방향을 바꿔 다시 10번. 과하게 당기지 말고 근육의 표정을 보며 멈추는 지점을 조금씩 넓혀 가세요. 햄스트링은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손끝이 정강이에 닿을 정도에서 멈춥니다. 내쉬는 숨 2번으로만 깊이를 더하세요. 마지막은 손 한쪽을 가슴에, 다른 손을 배 위에 올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번. 심박이 천천히 고르게 흐르고 눈꺼풀이 자연히 무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식단과 스트레칭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사흘만 지켜도 몸은 신호를 배웁니다. 새벽에 다리가 깜짝 놀라 깨던 분도 경련의 간격이 길어지고 강도가 낮아졌다는 변화를 느낍니다. 식탁 위에 해조류와 잎채소 한 줌, 견과류 한 줌이 보충제의 길을 열고 잠자리의 10분이 그 길을 넓힙니다. 스트레칭을 마치면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마무리하세요. 근육 안에 작은 피로물질이 흐르기 시작하고 마그네슘이 머물 자리가 넓어집니다. 혹시 오늘 메뉴가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내일 식탁에 시금치 한 줌만 더 올리면 됩니다. 또는 견과류를 한 줌 주머니에 넣어 오후에 천천히 씹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반복입니다. 몸은 거창한 결심보다 조용한 습관을 더 잘 기억합니다.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늘 바쁘고 금세 잊히지만 종이에 남은 숫자는 기억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잠이 잘 왔는지, 새벽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얼마나 개운했는지를 스스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14일만 적어보면 놀랍게도 패턴이 드러납니다. 첫 사흘은 흐릿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리듬이 보이고 열흘째에는 몸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기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든 시각, 깬 횟수, 아침의 개운함 정도, 하루 물 마신 컵수, 그리고 마그네슘의 형태와 복용량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 중 하나만 바뀌어도 몸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2번 깼던 분이 일주일 뒤 4시에 한 번만 깬다면 그것은 회복의 곡선이 그려진 것입니다. 아침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면 이미 몸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은 비교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어제보다 나으면 성공이고 같으면 유지이며 조금 나쁘면 원인을 찾는 힌트입니다. 그 마음으로 14일만 보내면 몸은 숫자 대신 감각으로 답을 줍니다. 이제 괜찮다는 그 한마디는 검사 수치보다 훨씬 정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차분히 닫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하루의 속도를 조절하고 마음의 전류를 다스리는 조용한 리듬 조율자에 가깝습니다. 낮의 과열을 밤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고 근육과 신경이 함께 숨을 고르게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그네슘은 몸이 쉬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며칠 안에 나아질까요? 저는 언제나 안정이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1, 2주 내에 수면의 깊이와 야간 경련의 빈도에서 작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같은 시간에 불을 낮추고 같은 시간에 몸을 눕히는 습관이 생기면 그것이 이미 치료의 절반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하기. 사흘 동안 잠든 시각, 깬 횟수, 아침의 느낌을 적습니다. 그래야 나의 리듬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루틴 정착. 아침 햇빛 5분, 낮에 물 여러 컵을 나누어 저녁에 불빛 줄이기,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마그네슘과 10분 스트레칭. 이 일주일이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셋째, 안정화. 14날 이후에는 기록을 유지하며 몸의 신호를 관찰하세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면 유지량으로 옮기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 때의 빛, 물, 한 모금의 온기, 숨이 길어지는 속도, 그 작은 지표들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완벽보다 꾸준함, 빠른 변화보다 기록, 약보다 습관을 믿어주세요. 오늘 밤 커튼을 반쯤 닫고 조명을 낮춘 뒤 손바닥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 몸이 오늘 하루 수고했구나. 그 한마디가 마그네슘 못지않은 강한 진정제가 되어줄 겁니다. 이 방송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길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리듬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